안녕하세요. 글씨왕 시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글자가 가장 안 써지시나요? 물론 다 안 써지시겠지만 특별히 더 안 써지시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실수가 굉장히 잦은 글자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걸 쓰다가 제가 펜을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연습을 처음에 할 때 8시간, 10시간씩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때 당시에 집에서 글씨 연습을 하다가 아마 1시간 넘게 리을만 계속 썼어요. 근데 아무리 써도 제가 원하는 마음에 드는 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열받아서 펜을 집어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땐 항상 수강생분들한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열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연습을 했었죠. 근데 또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스트레스가 또 실력을 늘리는 데는 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금방금방 느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펜을 집어 던질 수밖에 없었던 자음 리을을 한번 써볼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아무래도 리을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리을 같은 좀 획수가 많은 형태의 자음들이 들어가면 좀 더 이쁜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리을을 잘 쓰면 정말 이쁜 글자들을 많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들 리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랑을 쓰다가 포기하시더라고 다들. 일단 리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쓰는 방법들 그리고 따라 쓰실 수 있게 체본들까지 제공해 드릴게요. 리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리을의 원래 형태, 원래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리을의 원래 형태는 가로선이 3개, 그리고 세로선이 2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가로선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선이 3개로 이루어져 있는 한글 자음은 리을이랑 티귿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말은 이 자음 중에서도 이 리을, 티귿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위아래로 덩치가 큰 녀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정확하게 적절하게 조절해주지 않으면 글자가 굉장히 눌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을을 쓰실 때는 길쭉하게 쓰느냐 아니면 옆으로 눌려서 쓰느냐 이 형태도 내가 좀 알맞게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획과 획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여백이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글씨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여백 부분보다는 글씨를 쓰는 이 검정색 부분에 더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좀 심미적으로 좀 아름답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정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없애서 무너뜨려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 꼭 살려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들어가 볼게요. 리을을 쓸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원형 그대로를 유지해서 정자체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획순이나 뭐 방향은 똑같은데 한 번에 흘려 쓰는 흘림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하게 알맞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두 가지 다 쓸 줄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약간의 팁을 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쓰던 손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쓰던 방식이 더 쉬워요. 글자를 쓰실 때 이렇게 끊어서 나눠서 쓰시던 분들은 이 정자체 형태처럼 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쓰시던 분들은 흘려서 쓰려고 하면 모양이 되게 안 나와요. 그리고 반대로 흘림체 쓰시던 분들은 이렇게 한 번에 빠르게 쓰시던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정자체 형태로 끊어서 쓰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좀 안 써지는 걸 선택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써지는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정자체 형태의 리을을 쓰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두 번째 획을 쓸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기죠. 이 부분들이 글씨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선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이 형태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글자를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을 좀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물론 글자를 쓸 때 일부러 이 튀어나오는 각지는 부분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작가들이 이 형태를 좀 더 자신의 의도대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는 경우고, 초보자분들이 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실수죠. 그냥 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써버리는. 근데 이게 좀 과해지다 보면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거의 근에 가깝죠. 근인지 리을인지 구분이 안 가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튀어나오는 부분은 그냥 안 나오게 한다고 생각하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기본 형태를 먼저 잡으셔야 되고 기본적인 그 손의 습관 자체를 바꾸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을 잡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원래의 형태, 보기 좋은 형태를 잡아 가셔야 돼요. 기본 형태를 먼저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저는 보통 한 번에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붓펜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원래의 붓의 눌림을 그대로 가져가면 가운데 획이 두꺼워져 버려요. 왼쪽 거는 제가 조절을 해가면서 쓴 거고 두 번째, 이번 거는 그냥 눌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 밀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획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방향대로 붓이 눌리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가운데 획이 두꺼워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형태가 뭐 괜찮을 때도 있지만 별로 보기 안 좋을 때도 많고,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운데 여백 부분을 잘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중간 획이 두꺼워져 버리면 쉽게 뭉쳐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뭉쳐버리면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위아래 선을 그냥 밀고 가면서 사이에 여백이 별로 보이지 않게끔. 딱 봐도 가독성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 여백을 조절해주고 가운데 획의 굵기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압을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필압. 이렇게 한 번에 쓰더라도 첫 번째 획까지는 편하게 가시고 이쯤 두 번째 획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펜이 살짝 들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중간 획이 조금 더 굵기를 조절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첫 번째 획을 쓰고 한 이쯤부터 붓펜이 살짝 들리듯 가야 됩니다. 서서히 들려 있어야 돼요. 이미 제가 지금 완전히 그냥 들고 있는데 완전히 들고 가시는 건 아니고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들린 상태로 중간 획을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획의 굵기를 보시면 앞머리가 더 두껍고 뒤로 내려갈수록 굵기가 점점 얇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형태가 차라리 더 안정감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캘리그라피를 할 땐 변형을 많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자음 안에서도 굵기 변화를 많이 주는데 가장 좋은 형태는 아무래도 이 앞부분은 좀 두껍게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글자를 볼 때 앞부분을 먼저 보기 때문에 가독성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맨 앞부분입니다. 리을에서도 맨 앞부분. 여기가 힘이 없으면 잘 안 읽혀요.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 앞부분에 조금 두께를 주시고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좀 굵기 변화가 점점 얇아지는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계속 얇아지기만 하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밑에가 좀 얇아져도 괜찮다. 앞부분은 두껍게 해주는 게 더 좋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중간 부분을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뭉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굵기가 변화하는 거죠. 이번에도 똑같이 정자체 형태의 리을을 써볼 건데 좀 전에는 이렇게 획을 한 번에 끊지 않고 한 번에 넘어갔다면 이번에는 원래 형태처럼 원래 획순 그대로 지켜볼 겁니다. 자, 첫 획 써주고 두 번째 획 연결해주고 마지막 획까지 이런 식으로 끊어서 써볼 거예요. 이 처음에 한 번에 연결해서 썼던 이 방식은 붓을 잘 다루지 못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뭉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압을 조절을 잘 해주셔야만 쓰실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필압 조절이 좀 되신다 하면 한 번에 쓰셔도 되고, 그리고 두 가지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방식은 그냥 정자체라고 해서 획순을 지킨다고 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연결 부위를 조금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그냥 아래로만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살짝 안으로 밀어줄 겁니다. 자, 지금은 좀 과장해서 보여드린 거고, 첫 획을 쓰다가 마지막에서 살짝 이렇게 안으로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두 번째 획을 쓸 때 좀 더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획을 쓰실 때 연결해줄 때 살짝 얘도 위로 올려주세요. 방금 어떻게 썼냐면 그냥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서 끝낸 겁니다. 그러면 아까는 안쪽으로 겹쳐 들어왔고 얘는 위로 올라가면서 겹쳤죠.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90도 형태로 꺾이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형태죠. 자, 마지막 획도 마찬가지. 여기서 연결해 주실 때 원래처럼 이렇게 니은자 쓰듯이 90도로 딱딱 쓰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부분 자체를 좀 더 안쪽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예 이 꼭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 위에서, 선 중간에서, 그래서 조금 말면서 써주시면 리을이 좀 둥글둥글한 리을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을을 쓰실 때 이 딱딱해지는 코너 부분들을 어떻게 굴려주느냐에 따라서 글씨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둥글둥글하게 쓰고 싶다면 이런 형태로 써보시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첫 획을 쓰실 때 살짝 안으로, 두 번째 위로 올리면서 메꿔주시고 마지막. 그래서 이 부분들을 꺾이는 부분, 원래는 딱딱하게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를 어떻게 말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둥근 부분들이 글씨의 느낌을 바꿔주는 거죠. 이번에는 리을을 흘림체로 써볼 건데 흘림체를 펜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그냥 일반 손글씨 쓸 때 이런 식으로 흘려서 쓰시는 분들. 이걸 보시면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가운데가 획이 여러 번 겹칩니다. 여러 번. 리을의 형태 원래 획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획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첫 번째 획을 쓰고 나서 펜을 떼줘야 돼요. 들고 이동해서 여기서 다시 쓰죠. 그 다음에 들고 여기서 다시 쓰고. 근데 흘림은 펜을 종이에서 떼지 않기 때문에 이 드는 과정이 없잖아요. 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걸 왜 알고 계셔야 하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획이 몇 번 겹치냐면 3번이 겹쳐요. 3번. 그럼 원래 우리는 획을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3번을 쓰는 거고 이 굵기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반 펜으로 쓰실 때는 상관없어요. 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3번 겹친 건데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붓펜은
굵기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굵기가 일정하지 않죠.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굵기 조절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겹치는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3번 겹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걸 겹치게 쓰더라도 두껍게 나오거나 뭉치거나 그런 형태가 안 나와요. 그걸 제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초보자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번만 써도 어려운데 이걸 3번을 이렇게 쓰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뭉칩니다. 그럼 안 읽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걸 내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펜을 떼지 않고 움직이진 않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선 이 흘림체를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 거예요. 종이에서 떼지 않고 똑같이 움직일 건데 간격만 벌려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리을의 형태랑 똑같아요. 움직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간격을 벌려준 거죠. 제 손이 움직이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움직임은 똑같아요. 여기서 쓴 거랑. 근데 모양이 많이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 글씨 쓰실 때 흘리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대로 쓰면. 근데 이 중간 사이를 벌려준 거예요. 벌려준 거. 겹치지 않게. 똑같이 움직이는데 선이 겹치지 않게 사이만 벌려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리을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캘리그라피를 많이 찾아보셨으면 리을을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시더라도 이 리을의 형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리을의 흘림이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흘림은 아무래도 원래 쓰시던 분들이 아니면 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쓰기 쉬운 방식을 알려드릴 건데, 보통 이런 흘림을 쓰려고 하다 보면 초보자분들은 손을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써요. 근데 막 쓰다 보면 모양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양이 좀 손에 익지 않은 초보자분들은 절대 빨리 쓰시면 안 돼요. 천천히 모양을 보면서 쓰셔야 되는 거죠. 모양을 보고 네, 획과 획 사이에 여백이 벌어져 있는지도 보면서 글씨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익숙해진다 하면 그때 나중에 속도를 높이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시는 거고, 지금 단계에선 천천히 모양을 보면서 쓰셔야 돼요. 천천히. 그리고 평소에 흘림을 쓰지 않던 분들은 이 모양 자체가 그냥 어색해요. 손이 이렇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끊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끊어서. 흘림이지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 이렇게 획 한 번 쓰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끝까지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쉬워요. 처음에는. 평소에 흘림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해보셔도 되고, 평소에 정자 형태로만 쓰시던 분들은 이게 모양 자체가 안 나오니까 끊어서 써보시면 됩니다. 끊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모양을 보시면 숫자 3이랑 좀 비슷해요. 숫자 3. 그래서 그냥 숫자 3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획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옆에 거랑 모양은 약간 다른데 이 부분은 모양을 익히신 다음에 좀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 연결되는 부분만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숫자 3을 쓰고 획 하나 더 한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다듬을 때는 여기서 연결할 때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죠. 근데 사람마다 이 숫자 3 쓰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모양이 좀 이상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숫자 3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좀 팁이 다른 거니까 자신한테 좀 잘 적용이 된다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숫자 3이 제가 쓰는 것처럼 좀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은 3에다가 선 하나 더 연결한다 생각하시고, 근데 난 이렇게 숫자 3이 이런 형태가 아니다. 평소 쓰실 때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끊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빨리 쓰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설명해 드릴 게 정말 많아요. 리을은 특히나 더 알려드릴 게 많은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안 들어오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 쓰시면서 연습해 보시고 제본들 따라 써 보시면서 리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